안녕하세요. IT 테크 리뷰 채널 ICTV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iOS 14가 지난주 17일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번 iOS는 대규모 업데이트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 문제였을까요? 17일부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통 30분 정도면 끝났을 업데이트가 하루를 넘기는 시간 동안 진행한다거나 버전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들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배포된 지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버그가 발생했다면 초기화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직접 사용해보고 괜찮다 싶었던 기능들이랑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이벤트에서도 서비스적인 부분에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룬 듯 싶었는데 iOS에서 실용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한 게 저는 멀티태스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전화가 오면 화면 전체를 덮고 있어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는 중에 잠깐 멈춰서 전화통화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후에는 갤럭시와 동일하게 상단에 콜바가 뜨게 되면서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IP라고 하죠. 바로 화면 속 화면을 뜻하는데요. 이 기능은 영상 시청이나 영상 통화를 하는 중에도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만든 기능입니다. 영상의 위치 선정이나 사이즈 설정도 가능하고요. 영상을 베젤 밖으로 이동시키면 숨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맥북으로 영상 편집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던 기능이었는데요. 아이폰에도 이제 도입이 되어서 멀티태스킹이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파리 페이지나 크롬으로 우회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야만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가 지원이 될 때까지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싶긴 해요. 유튜브에서 얼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달라진 기능은 이제 모닝콜 알람 설정에서 알람 편집으로 들어가면 스와이프로 조작되던 시간이 스와이프와 타이핑 둘 다 가능해졌습니다. 저도 알람 설정을 할 때마다 스와이프를 많이 돌려야만 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색하지만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홈화면 위젯인데요. 이제는 홈화면에서도 위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젯을 선택해서 위치시키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스마트 스택이 편리하더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위주로 자동으로 띄워주니까 어플을 찾지 않아도 돼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이 위젯이나 홈 화면 꾸미기가 애플 감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위젯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이제 아이폰에도 앱 서랍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홈 화면에 어플들을 폴더별로 모아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앱 서랍 기능이 추가되어서 앱 서랍으로 어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앱 서랍은 자동으로 앱을 분류해주고 추천 기반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정렬해주는데 아쉽게도 직접 커스텀은 되지 않는 듯 싶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메시지인데요. 메시지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상단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저도 스팸 메시지나 불필요한 연락처에서 오는 문자 때문에 중요한 문자들이 뒤로 밀리니까 찾기가 좀 귀찮았었는데요. 이 상단 고정으로 중요한 연락처들을 픽스해둘 수 있으니까 찾아보기가 더 쉽고 뒤로 밀리지도 않아서 너무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탭 기능인데요.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 뒷면을 톡톡 치기만 하면 스크린샷이 가능해졌습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터치를 누르면 뒷면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2중 탭과 3중 탭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중 탭으로 스크린샷을 설정했고 3중 탭으로 제어 센터를 설정했어요. 기존의 스크린샷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화면이 잠금된다거나 의도치 않게 스크린샷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 톡톡 치기만 해도
스크린샷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린샷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골라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여성분들한테 호평받을 만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바로 전면 카메라 방향 유지 기능입니다. 왜 셀카를 찍을 때 카메라에서는 예뻐 보이는데 막상 찍고 나면 못생겨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좌우 반전 때문인데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기능이 생겨서 이제 카메라에 보이는 그대로 사진의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면 구성에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까지 가능했던 카메라 무음 기능이 넘어오면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무음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디그레이드를 하거나 아예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홈화면 스와이프나 아이메시지, 시리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고 개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괜찮다 싶은 기능들을 모아봤고요.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 업데이트라 그런지 너무나 오류 현상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아까 말한 업데이트 시간도 그렇고 카메라 작동 오류나 페이스 아이디 인식 문제, 재부팅, 앱 튕김 현상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디그레이드를 하셔서 14.2 버전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iOS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고 초반에는 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괜찮다 싶은 기능들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 끝!